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직류전동기 편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전압 100V,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회로의 저항값을 1옴, 전격 속도를 1800rpm으로 전부와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때 직류분권 발전기의 토크를 구하시오. 자, 우리 토크 공식을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크는 자 9.55 n분의 p라고 적으면 뉴턴메타라는 단위를 갖게 되죠. 자, 똑같은 공식인데 9.55 n분의 자 p 대신에 역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를 곱한 값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뉴턴메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공식이 있죠. 토크는 0.975를 곱하게 되면은 0.975 n분의 p 그러면 단위가 바뀌죠.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0.975에 n분의 2의 IA를 계산하게 되면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회전수를 줬어요. 1800rpm. 여기 n이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나왔어요. 전기자 전류가 IA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식에서 단위가 뉴턴메타이면서 자, 지금 조건이 N과 IA를 줬기 때문에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기전력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인데 역기전력은 자, 전동기이기 때문에 V-RA, I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자전압을 100V로 줬습니다. V가 100V입니다.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값 1, 전기자 전류가 10, 그러면 90V가 나오겠죠. 자, 이 값을 요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 주시면 토크는 9.55, 회전수 1800, 역기전력 90, 전기자 전류 10.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약 4.8 뉴턴 메타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본다면 앞에 있는 계수만 자, 이 값만 0.975로 바꾸시면 킬로그램 메타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직권 전동기의 토크를 물어보는 건데 회전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직권에서 토크하고 회전수 관계는 제곱의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토크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회전수를 반으로 줄였어요. 회전수를 2분의 1배로 줄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2분의 1의 제곱분의 1로 변화가 되니까 토크는 정답 4배로 증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직류분권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 중에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겼다. 자, 분권 전동기인데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겼다. 자,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좌 전류가 0이 돼 버리겠죠. 계좌 전류가 0이 되면 자속 파이가 0이 돼 버리겠죠. 속도 공식을 잠깐 적어 볼게요. 속도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K 파이분의 V-RA IA.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파이 값이 0이에요. 파이가 0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자, 무한대가 되죠.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과속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분권 전동기에서 위험 속도가 되는 조건, 자, 위험 속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여자가 확립되지 않을 때. 그래서 무여자 상태다. 무여자 상태에서 분권 전동기는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직권전동기에서 위험속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봤죠. 자, 직권전동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바로
전기자와 계좌 회로가 직렬로 접속이 됩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계좌 권선에서 직권 계좌 권선에서 지금 자속 파일을 공급을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이 계좌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하고 그다음 부하 전류가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전기자 전류, 그다음에 계좌 전류, 부하 전류가 모두 같은데 이게 0이 돼 버린다면 당연히 자속 파이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속도 공식에서 다시 K 자, 파이분의 V-RA IA인데 자, 이게 속도 공식인데 결국은 파이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속도는 무한대가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직권 전동기에서는 자,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게 뭘까요? 바로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죠. 네. 이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0인 조건이 바로 무부하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다.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 자, 분권에서는 무여자라겠죠? 직권에서는 무부하. 그래서 전격 전압이 공급된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로 운전이 되면 직권은 위험 속도가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무여자 상태에서 직권은 무부하 상태에서 위험 속도가 된다라는 거. 다음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중에서 제동법이 아닌 건 무엇일까?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그러면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자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고요. 회생제동 그 다음에 발전제동 그 다음에 역전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직류전동기의 제동법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제동법이 아닌 걸 찾으라겠죠.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전원적으로 환원해서 쓰는 걸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항 열 에너지로 소비해 버리는 게 발전제동이고요. 자, 복권전동기 직권계좌 권선을 반대로 바꾸면 바로 자속 파이의 방향이 하나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역회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제동이 되는 겁니다. 1, 2, 3번은 지금 각각 회생, 발전,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원의 극성을 바꿔버리면 전원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동시에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이 직류 전동기는 역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중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지금 전원의 극성을 바꿔버리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나 계좌에 공급되는 전류 방향 자체가 모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회전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제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 극성을 바꾸게 되면 제동되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냐?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자체로서 출제가 잘 되죠. 바로 직류전동기는 전원 극성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은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효율이 80%고 출력이 10kW, 직류발전기 고정 손실이 1300입니다. 손실입니다. 자, 이 고정된 손실은 자, 철선이죠. 무부하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럴 때 가변 손실이 뭘까요? 이렇게 가변손이 뭘까요? 이건 부하손이 되면서 동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손하고 철수를 더한 것이 전 손실이겠죠? 이게 전 손실인데 전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이런 공식을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출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입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입력과 효율을 자리 바꾸면 되니까 효율분의 출력이 되면서 마이너스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걸 풀면 자, 효율이 0.8, 출력은 10이고요. 빼기 출력 10을 이렇게 빼주면 자, 이게 얼마가 되느냐? 자, 2.5kW가 나오네요. 2.5kW. 자, 그러면 이건 2,500W가 되면서
자, 그럼 결국 전 손실이 2,5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손실은 동손과 철손을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동손을 지금 구하라는 것이고 부하손을 구하라는 얘기고, 고정 손실을 지금 1,300으로 줬어요. 1,300 이렇게 줬기 때문에 결국은 동손하고 1,300을 더해서 2,500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손에 1,200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가변 손실은 바로 1,20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류 전동기에 관한 문제풀이였습니다.